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타 플랫폼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 실적 전망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15% 이상 급락했습니다. 메타는 2분기 매출이 365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의 평균 예상치인 383억 달러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매출 12조 4,296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860억 원을 기록했다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4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 증가에 힘입어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1.3%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최대 0.9%였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5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밤 예정된 GDP 성장률 속보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다소 짙어졌는데요. 이번 주는 실적 결과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렸죠. 먼저 메타 보겠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예상치보다 높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전망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15%가량 크게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저가 전기차 생산 계획과 또 로보택시 사업 전략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12%나 추가로 급등해줬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죠. 올해 1분기에 2조 8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깜짝 실적 소식을 전해줬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약 30% 하락, 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2%가량 급감하게 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액면 분할 이슈로 지난 9일부터 거래가 정지됐었던 에코프로가 드디어 오늘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5분의 1의 가격으로 현재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어제 2%가량 크게 올랐던 코스피,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0.76% 파란불 켜면서 26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어줬던 코스피,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반대로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개인이 나홀로 현재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0.3%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8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인이 나홀로 매도세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 오늘도 반대의 국면으로 개인이 현재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이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 흐름이 지켜질지 계속해서 관망해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 바로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대마불사 반도체,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의 10% 급락과 함께 반도체주의 약세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는 현재 3거래일 연속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AI 반도체의 대장주죠.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까지 내놓으면서 미 증시에 드리워졌던 반도체 회의론을 불식시켰습니다. 비록 간밤 메타가 2분기 실적 전망에 있어서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했지만요. IBM은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요. 또 오늘 밤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또 추가로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서는 분명히 IT주들이 마이너스 2%, 그리고 떨어진 종목들이 거의 90%, 95%, 99% 거의 다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개파락이 떨어졌는데 이유는 뭐 여러분 알겠지만 어제 미국장이 반등을 주지 못하고 약간 메타에 대한 실적이 2분기 때 좀 부진할 거라는 소식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확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개파락이 떨어졌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뭐 메타가 뭐 어쨌든 간에 뭐 메타가 어쨌든 실적은 좋게 나왔답니다. 1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2분기 때 좀 부진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흔들렸다고 해요. 하지만 어제 메타만 실적 발표한 게 아니고요. 램 리서치라든지 IBM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걔네들만 주목이 되는 게 그러니까 걔네들만 주목해서 그렇지 실적 발표가 한 2, 30개가 나왔어요. 어제 미국 시장에. 그래서 쭉 대충 다 훑어봤는데 다 실적치가 뭐 필수 소재도 있을 거고 음식 업종도 있을 거고 뭐 의약품도 되게 많죠. 업종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다 기업 실적치들이 다 좋아졌습니다. 예상치보다 다 좋게 나왔어요. 매출도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는 실적 발표를 많은 기업들이 하겠죠. 그래서 뭐 인텔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도 쭉쭉쭉 다 할 텐데 일단 퀄컴이 어제가 아니고 이제 이게 기사에서는 이제 퀄컴 지금도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24일이 아니고 5월 1일 날에 퀄컴 실적 발표라고 합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조금 수정된 것이 있어가지고 아마존도 오늘이 아니고 30일 날 아마존하고 AMD는 30일이고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5월 1일은 퀄컴, 5월 2일은 애플 이렇게 거의 이건 확정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실적 발표하는 거고 원래 실적 발표가 몇 주 전에 미리 이렇게 일정이 나왔다가 잠깐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뉴스가 틀렸다기보다는 수정되는 부분들을 반영을 못하는 거죠. 어쨌든 어제 퀄컴 실적 발표는 안 나와서 조금 그게 좀 아쉬웠고 5월 1일 날은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다른 기업들의 실적을 대충 다 봤어요. 20개, 30개, 40개 쭉 나온 것들 봤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공통점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정말 좋구나. 그러니까 매출도 웬만하면 다 늘어나요. 그러니까 3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뭐 예상치보다 뭐 하회하거나 뭐 안 좋은 게 있어도 다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지금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좋아진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고 어쨌든 대선이 있어서 저는 뭐 크게 뭐 걱정은 하진 않는데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미국 시장은 그래서 어제 어쨌든 뭐 빠졌느냐 안 빠졌죠. 나스닥 다우존스 빠진 건 없어요. 약보합 강보합. 근데 선물 지수가 나스닥이 갑자기 잠깐 나고 훅 또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아침서부터 개파락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대마불사, 기승전 IT 계속 IT만 노래를 불렀고 그래서 결국은 IT가 그래서 아침에서는 대부분 99% 가까이 다 떨어졌는데 지금은 다 빨간색으로 다 바뀌고 IT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아침에 그리고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 뭐 예상대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어닝 서프라이즈다, 뭐 깜짝 실적이다, 뭐 등등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하이닉스는 그렇게 주가가 폭등을 하질 않고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그런 게 있죠. 떨어지면 미리 선반영했다 그러고 올라가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주가 위치가 중요한 건데 자, 하이닉스 차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오늘 실적에 대해서 좋게 얘기는 나왔다는 거. 그래서 반도체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더 좋아지고 3분기, 4분기가 더 좋아지고 내년엔 더 좋아지고 2026년도까지 계속 좋아집니다. 그렇게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요. 모든 것들에.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가 제일 안전하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급등은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급등을 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일본 시장도 급등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정도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밤에 있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 미국장이 물론 강하게 반등을 주면 좋겠지만 뭐 급락은 안 할 것 같고 소폭이라도 반등을 주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제스처를 취할 거고 미국은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돌파할 것 같다라고 제가 몇 프로 정도 확신을 하느냐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게릴라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 되게 좋게 보거든요. 되게 좋게 보는데 과연 16,000 돌파의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 30%일까? 40%일까? 아니면 50%일까? 어쨌든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공개 방송, 게릴라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제가 한 달 넘도록 거의 2달 가까이 계속 3월 4일부터인가 날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그때서부터 심심할 때마다 갖고 나왔죠. 그래서 한 20번인가 한 달이 20일이 한 달이에요. 토요일을 빼면은 한 달을 20에서 21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주식 시장이 열리는 그리고 뭐 휴일도 있었죠. 그러면 대략 한 19일에서 20일 정도가 아마 주식시장이 열렸던 한 달일 텐데 주성엔지능이 추천했던 일수가 거의 20인가 20개가 좀 넘어요. 좀 세어봐야 되는데 2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추천했다는 거거든요. 24번인가 23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제도 주성이 추천했고 그저께도 주성이 추천했고 그래서 그저께 32,000원대 샀던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10%가 확 넘었을 거고 그 막 며칠 전에 막 시장 떨어진다고 막 다들 막 엄청나게 막 시름에 막 눈물 흘리고 막 힘들다고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 주성이만 샀었어 봐요. 깨질 일이 있었나. 거기다가 오늘 뭐 급등 VI도 걸렸죠. 그리고 가장 비싸게 산 사람이 35,000원인데 뭐 주성이 이제 이따가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35,000원 넘은 지 옛날입니다. 물 아까긴 하지만 어쨌든 37,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손실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할 거고요. 어쨌든 이따가 게릴라 공개 방송에서 주성엔지능이 도대체 무슨 기업이길래 갑자기 저렇게 오늘 강하게 움직였을까? 그럼 오늘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래요. 하여튼 주성이뿐만 아니라 살 종목은 많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 많은데 IT가 제일 안전하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선 오늘 밤에는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그리고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의 향방의 주요한 가늠쇠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전문가님의 게릴라 공개 방송 오전 11시부터 함께 하시면서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번호 023153-2611번이나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표적 종목 만나봐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또 나와줬네요.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죠. 네, 먼저 오늘 이 시각 지금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현재 9.35%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36,250원 선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섹터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주성이 과연 오늘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또 매수가는 어떨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은 좀 적당히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한 3% 정도만 올라가도 적당한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일단 매수 가격은 이따가 들으면 알겠지만 저는 비싸게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장이 폭등하면 뭐 그때서는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추천을 해야 되겠지만 미국장이 아직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중에 또 밀리겠죠. 그걸 생각해서 가격 전략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은 이따가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반도체 장비이죠. 반도체 장비이고 뭐 증착 장비이고 뭐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이슈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OLED 장비도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장비도 합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주성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제조 과정의 핵심 공정인 증착 공정 장비에 대해서 그 안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보게 되면 뭐 레포터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주성엔지의 주력 제품은 반도체 제조용 원자층 증착 ALD 장비라고 해요. 이걸 좀 읽어드리면은 이 장비는 D램의 미세와 추세와 함께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기술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HBM 뭐 이제 공장 뭐 하이닉스 짓겠다부터 해서 지금 HBM이 이제 많이 이제 쓰일 거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HBM 뭔지 알죠? 그 쌓아 올리는 거,
고밀도로 쌓아 올려가지고 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장비 주성 엔지니어링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 중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어쨌든 그 장비가 ALD 장비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이닉스 이쪽에 납품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기사가 나온 게 이제 HBM을 증대하겠다 뭐 하겠다 지금 기사가 어제 나왔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도 고객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하이닉스 쪽에 그리고 이 ALD 장비 쪽은 그러니까 삼성 쪽에는 납품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 사실 확인은 안 했고 그냥 여기에 기업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삼성은 원익 IPS랑 지금 공동 개발 양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HBM을 만약에 그러면 삼성 이슈가 되게 되면은 그때에서는 원익 IPS가 움직이겠죠. 오늘 차트가 좋던데. 그래서 국내에서는 ALD 장비 이쪽 개발 그다음에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은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 테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ALD 장비 4대 천왕. 뭐라고요? 잘 적으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 테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쪽 애들은 당연히 회사가 좋고요. 원익 IPS는 삼성에다 대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이닉스에다 대고 있고 이 둘 다 움직일 겁니다. 어쨌든 4대 천왕인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또 그중에서 현재까지 기술의 탑이 어디냐?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LD 장비는 굉장히 비싼 편인데 그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 HBM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현재까지는 주성 엔지니어링 기술이 탑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기업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테스도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유지테크는 최근까지 신고점 돌파하고 엄청나게 강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조만간에 뭐 고가를 돌파할 것 같기는 한데 뭐 당장 돌파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원익 IPS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다 좋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초가 대비 최대 12%까지 급등 나와줬고요. 또 지금 이 시각에도 9%가 넘는 시세 분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장한 주성인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가장 15일과 16일 동일하게 퍼스텍 말씀해 주셨죠. 매수가도 마찬가지로 3,400원으로 같았는데요. 4월 15일 기준으로는 8.68%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4월 16일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안타깝게 도달하지 못했고요. 4월 17일과 18일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상회했는데요. 먼저 17일 매수가는 35,000원에 접근해 봤습니다. 6.29% 현재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18일 주성 엔지니어링 34,500원 말씀 주셨는데 7.83%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4월 19일 퍼스텍 3,400원으로 동일했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주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인공은 단 하나였죠.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 먼저 4월 22일 매수가는 32,000원이었는데요. 벌써 16.25%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4월 24일 매수가는 32,700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13.76%로 높은 수익률 기록해줬고요. 4월 24일 33,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32.67%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표적 종목 상황들 다 같이 정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번 주의 표적 종목이었던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장에서의 전략과 그리고 매수가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HBM 관련주입니다. 증착 장비, ALD 장비, 하이닉스에다가 중국에도 되고 있고 하이닉스에 되고 있고 삼성에는 되지 않는답니다. 어쨌든 간 하이닉스가 지금 공장 지어가지고 뭐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저렇게 반응하고 움직이는데 HBM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엔비디아 그쵸 맞죠? 젠슨 왕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쵸? 그 고대역 메모리 그거잖아요.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미 하이닉스는 먼저 되고 있었고요. 삼성은 한때는 한 5개월 전까지만 하더라 삼성은 기술이 없나? 왜 쟤네들은 왜 HBM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저기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안 하지 했는데 한 몇 개월 전에 보니까 납품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서도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를 치켜 세워줬지만 하이닉스가 먼저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이제 하이닉스하고 계속 그런 관계가 이미 있고, 근데 어쨌든 그거를 열심히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열심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기술도 좋고요. 기술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이전에선 반도체 반자도 몰랐던 뭐 이상한 애들이 반도체 공장 짓겠다, 뭐 메타도 짓겠다, 뭐 하면서 뭐 여기저기서 반도체 공장 짓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텔도 원래는 CPU만 찍어댔는데 반도체 뭐 이제 자체 생산 해보려고, 그게 뭐 당장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먼저 공장도 지어야 되고 기계도 갖다 넣어야 돼요. 근데 그 기계들, 이런저런 기계들, 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D램 쪽으로는 탑이었단 말이에요. CPU 쪽은 아니어도. 그래서 이쪽 탑인 나라에서의 그 장비가 당연히 더 좋겠죠. 거기다 환율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얼마나 싸겠습니까?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하기도 좋죠. 따지고 보면 자동차만 수출하기 좋은 게 아니고 이것도 장비도 수출하기 되게 좋습니다.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50억이었던 지금 한 30억, 20억으로 줄어들었겠죠. 가격이 많이 줄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는 가격을 주지를 않았지만 제가 이걸 한 달 내내 추천을 했어요. 3월 달서부터 계속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심심할 때마다 이것만 추천했어요. 이것만. 왜냐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한때는 10년 전에는 대한민국의 1등 기업입니다. 반도체 장비 1등 기업이었고 10년 전, 15년 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세 손가락 혹은 다섯 손가락 아래는 들어가는 대표적인 한국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앞으로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했죠. 우주항공모함 날아다니고 로봇들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다 걔네들이 돌멩이 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반도체의 힘으로, 데이터 센터의 그 반도체 그 구축을 해가 인공지능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먹거리 사업이 앞으로 좀 오버하면 10년, 20년 아주 그냥 창창합니다. 최소한 지금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거는 2026년도까지 2년까지는 아주 단단하고, 그래서 실적들이 계속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반도체 비지 다 신고가 다 돌파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에서 30만 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말이 되는 얘기고, 하이닉스도 100만 원 간다고 얘기하는 게 10년 뒤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말이 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러한데, 자, 어쨌든 전날은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사셨던 분도 23일 날에 사셨던 분들 뭐 13% 수익이고 22일 날 사셨던 분들은 16% 수익인데,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죽겠다, 힘들다, 전문가니 큰일 났어요, 종목들 박살나요. 도대체 어디가 박살났습니까? 지금에서 다시 봐봐요, 한번. 제가 뭐 다른 거 줬어요? 제가 뭐 하이닉스 줬습니까? 제가 유진테크 줬어요? 물론 유진테크 들어갔으면 여러분 떼돈 벌었겠죠. 제가 뭐 삼성전자를 줬습니까? 아니면 뭐 한양디지털 줬습니까? 물론 그쪽 들어갔으면 떼돈 벌었겠지만 저는 주성이만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삼성전기도 있었고 딱 2개만 줬을 거예요. 계속 이것만 모을 이유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서 물려 있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 역량과, 그다음에 하이닉스에다가 예전부터 물량을 대고 있었고 기술도 대단했고, 그다음에 태양광 이슈도 있다 그랬죠. 옐런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 내지는 태양광을 규제를 하면 태양광 이슈로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HBM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소문이기는 하지만 인텔 쪽에다가, 그러니까 북미양 인텔 쪽에다가 뭔가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유리기판 관련주를 엮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이게 돌파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데 가격 전략을 이따가 드리겠지만 가격은 이 가격에서는 사라고 얘기 안 해요. 미국장 나스닥 고점 돌파하기 전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은 팔아야 됩니다. 근데 다 팔라는 얘기는 안 하죠, 당연히. 최소 절반을 팔면 되고요. 이미 수익이 3% 5% 나면은 절반을 팔면 돼요. 그러면 다시 얘가 떨어지면 이게 뭐 설마 이게 쉬지 않고 올라가겠어요? 미국 시장 급등도 안 나왔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온다라 그러면 내일 아침이라도 다시 쫓아 들어가서 잡아 들어가야 되겠지만, 에이 설마 미국 시장이 여기서 뭐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거 급등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미국 시장이 오늘 당장 여기를 급등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혹시나 모를, 제가 그래도 이거 돌파할 가능성을 90% 얘기할지도 모르잖아요. 10%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의 지금 이슈에서는 개인들이 좀 팔아줘야 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어제 뭐 하이닉스 그 이슈 때문에 이제 따라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떨어져요.
물론 저점이 깨지고 일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시 조정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 시장을 뭘로 보고?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 안 믿잖아요. 저도 우리나라 시장 안 믿어요. 물론 급락하는 걸 믿는다는 건 아니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쉬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장보다 강하게 올라간다? 아예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장은 아주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듣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인을 하면 지금 딱 저항대에 걸리는 자리니까 최소 절반, 많게는 절반 이상 많이 팔아주세요. 그리고 다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팔아줘야 이게 더 올라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더 사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지금 산다. 큰일 납니다. 내일서부터 10% 빠져버리게 되면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가 괜히 샀네. 역시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야. 또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거를 대비를 해서 최소 절반, 뭐 더 많이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8, 90% 팔고 나서 떨어지면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8, 90% 팔아놨는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왜 나쁩니까? 이게 만약에 팔았는데 더 날아가면 딴 거 사면 되죠. 반도체가 이거 하나예요. 자, 어제에서도 이거 어제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종목들,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떨어져 있는 거 어제 막 이것저것 설명해 줘도 원익 IP에서 설명해 줬었잖아요. 좀 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봐봐요. 차트가 바닥이고 살 종목은 널렸습니다. 얘는 삼성 쪽에 대고 있는 ALD 그 증착 장비 4대 천왕 중에 한 명, 원익 IPS가 이렇게 아직 안 올라간 애들도 많으니까 굳이 뭐 이거를 여기에서 쫓아가는 일은 없고 그냥 수익 났던 사람들이 절반을 팔든지 90%를 팔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맞게 파시고 조정받을 때 또 사시면 되니까.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어제는 가격이 미도달돼도 한 달 내내 추천을 했고 가장 비싸게 샀던 사람들도 수익이 났고 저점에 산 사람들은 16.25%가 수익이 난 주성 엔지니어링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급등하는 게 아니죠. 급등하는 지수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뭐 주성엔지 움직였다고 막 저거 사야 되는데 막 마음 급하면 집니다. 또 기다리면 또 싸게 내려와요. 안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딴 거 사면 되지. 원익 IPS부터 해가지고 뭐 테스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뭐 반도체 장비 지금 뭐 한둘입니까? 대충 따져도 여러분들도 한 50개, 100개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반도체 수출 국가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에서 그동안에 반도체를 몰랐다?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서 시가총 1위가 뭐예요?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도체는 주성 엔진이 아니더라도 살 종목이 많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뭘 사야 될지를 모를 뿐. 그러니까 이따 공개방송 때 들어오시고 자 일단 하이닉스부터 자, 아까도 잠깐 짚어드렸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 흐름이라면. 물론 뭐 우리나라 실적 발표 좋게 나오고 나서 안 움직이는 건 뭐 하루 이틀 일 아니니까. 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다 지지하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길 기다리시면 되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기 나오고 다음 주 AMD, 아마존, 그다음에 또 인텔이 아니죠. 퀄컴 얘기들 실적 발표들 좋게 나오고 실적 발표만 나오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하고 메타하고 뭐 라마3 뭐 이거 뭐 협업하고 있고 뭐 인공지능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는데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 다 콜라보를 합니다. 무슨 인공지능 뭐 챗GPT 뭐 5 나온다고 그러죠. 뭐 삼성도 뭐 준비하는 거 뭐 제미나이, 구글 뭐 새로운 거 자꾸 만들어내고 있고 막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이번에 현대차가 막 공개를 했는데 한 6일 일주일 전에 공개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대박이던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신기하게.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뭐 기사 제목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테슬라랑 뭐 한판 붙자 뭐 이건데, 그냥 저희 객관적인 생각에서는 현대차가 이겼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이겼어요, 제가 볼 때는. 테슬라 그 무슨 뭐 001이었는데, 어쨌든 그 모델은 그냥 뭐 이불 개고 뭐 물건 뭐 움직임이 조금 원래 좀 저가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딴 얘기였고, 어쨌든 로봇 이슈도 인공지능 이슈도 뭐 계속 올해 계속 나옵니다. 내년은 안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는 더 신기하고 더 대단한 게 나오겠죠. 앞으로 계속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다 반도체의 힘으로 움직이는 애들이고요. 자, 가온칩스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 안 죽는다고 봅니다. 자, 가온칩스 모양만 만들고 있고 안 올라가는 거는 미국장이 안 올라가서 그럴까요? 어쨌든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어느 날 되면은 갑자기 양봉을 뻗으면서 올라가겠죠. 비중을 줄여서 보유하신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LIG 넥스원. 자, 방산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강한 흐름은 유지가 되는데 폭등이 없으니까 좀 지루한. 근데 어차피 수익 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버틸만 하죠. 수익이 없는 사람들이나 힘들 뿐. 112% 올라갔다가 지금은 고점의 이중바닥형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좀 새로운 좀 신선한 이슈가 필요한데 아직 폴란드 수주 뭐 그런 얘기 신박한 게 아직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현대로템. 마찬가지 방산주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잘 기어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네요. 58.6%의 수익률. 그래도 양호합니다. 아직 20일선도 안 깨졌고 조정받을 생각도 아직 안 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은 PSK. PSK 홀딩스 둘 다 이제 반도체 장비주로 추천했던 종목인데 수급이 좋다 그랬죠.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빠지지도 않고 모양 만드는 중이에요. 업보로 횡보한 다음에 튀어 오르거나 아니면 조정받으면 60에서는 지지를 하는 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건 세력들 맘이죠.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세경하이테크. 수급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세경하이테크. 신기하게 안 떨어지는 지금도 기관과 외국인들만 들고 있고 개인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물론 저도 이 위치에서 이걸 사라고 얘기하기가 싫어요. 이거 불안해가지고 뭐 사겠어요? 애매하잖아요, 여기서. 이게 뭐 반도체도 아니고 핸드폰 뭐 관련주라고 하는데 뭐 자회사가 뭐 반도체 쪽에 뭐 얹어놓긴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냥 추세로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수익률은 생각보다 꽤 많이 나 있는 종목인데 좀 매력도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매수가 조금 그래요. 그래도 신기하게 잘 버티고 계속 올라가는 이상한 종목.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자, 어제는 좀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은 살짝 빠지지만 고점에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한미반도체. 미국 시장이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면 반도체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와주거나 인공지능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 그때에서 이제 HBM 얘기도 또 나와주고 그러면은 또 얘는 올라가겠죠. 얘가 올라가야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도 움직일 테니까 해서 얼굴마담이고요. 그러니까 선봉장이에요. 반도체 장비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대장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꺾이면 안 돼요. 얘네들 꺾이면 주성이도 빠질 거예요. 얘가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얘가 버텨주면서 그러니까 얘가 버텨주니까 지금 주성이도 따라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신고가 패턴들은 저렇게 올라오기가 빠르고 그래서 먼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신고가 패턴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2등주, 3등주가 따라가게 될 거라고 잘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PSK홀딩스. 이것도 양호해요. 지금 고점에서 조금 지저분한 것도 좀 정신없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밑에서 싸게 산 사람들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난 사람들 뭐 30% 수익이 났든 10%가 수익이 났든 그런 사람들은 버틸만은 하죠. 최근에 장이 빠져도 안 빠졌어요. 얘는 또 올라갈 겁니다. 수급이 좋잖아요. 기관과 외국인들만 사고 있는 중 개인들은 안 덤빕니다. 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건 아까 얘기했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자 16.3% 수익이에요. 옛날에 추천한 거 아니고요. 엊그저께 4월 22일 오늘이 25일이죠. 3일 전에 3일 전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인가 보다. 금요일이면 목요일일 텐데 어쨌든 싸게 산 사람들은 저 정도 수익일 거고 비싸게 산 사람들은 35,000원에서 자, 조만간에 수익 날 거라 그랬고 그다음에 계속 이것만 얘기한다고 안티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뭐 제 그 노란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뭐 거의 2,000명 가까이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한 2명 정도 안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웃어요. 그냥 냅두지도 않았습니다. 안티를 하든지 말든지. 왜? 찬티로 바뀔 게 확실한데 지금 시장이 지금 이제 막 아이언맨 날아다니고 우주항공모함 돌아다니고 막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원래는 저는 한 10년 뒤, 20년 뒤 생각했는데 지금 내년에 나올지 내후년에 나올지 지금 과학자들도 왜 이렇게 이게 잘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잘 맞는지 과학자들도 모른대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 이미 공영방송 뉴스에서 무슨 이제 특집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학습시켜놓고 해놓고 나서 잘 맞으니까 공부하고 싶어가고 거꾸로 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대. 왜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보통이 아니구나.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잠재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좀 팔아주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자, 최소 절반을 팔았든 90%를 팔았든 팔아주면은 좋습니다. 그래야 덜 떨어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막 좋다고 여기서 막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잖아요. 그럼 내일 진짜로 10% 빠져요. 여기서는 개인들이 덤벼들면은 내일 그대로 올라가고 그대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반만 팔아주면 이거는 잘 갈 수 있어요. 절대 공략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시 또 내려올 때 꼭 공략합니다. 그래서 33,000원으로 내려오면 공략을 하시고요. 안 내려오면 사지 마세요. 안 내려오면 이것만 주식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테스도 있고 ALD 장비 4대 1,000원이라고 그랬죠. 자, 유진테크. 근데 유진테크는 좀 많이 올라왔고 얘는 역사적인 또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죠. 그러니까 이거 사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될 거고. 그럼 ALD 4대 1,000원의 두 번째 주성 엔지니어링은 조정받을 때 사면 돼요. 얘도 바닥은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죠.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신고가 패턴입니다. 근데 신고가 패턴 나쁘진 않아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니까. 그럼 다시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또 사주면 되는 거고. 안 내려온다. 그럼 테스를 공략하든가. 그렇죠? 테스는 지금 고점에서 지금 쭉 밀렸는데 요거는 신고가가 아니죠. 그래서 일로 조정받으면은 ALD 4대 1,000원에 또 한 명.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원익 IPS. 사실 얘가 제일 만만하긴 하거든요. 원익 IPS. 요게 이제 4대 1,000원에 또 한 명이라잖아요. ALD 그 증착 장비 4대 1,000원에 한 명. 그러니까 요런 거를 차라리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수익 나시는 분들은 팔았다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면 되는데 팔았는데 이게 더 날아간다. 이쪽으로. 전문가님 괜히 팔았나 봐요. 이거 4만 원 넘어가고 미쳤나 봐요. 날아가네요. 그러면은 테스를 공략하거나 원익 IPS를 공략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익 IPS는 삼성 쪽에 물건을 대고 있고 하이닉스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이닉스 물건을 대고 있고 어쨌든 증착 장비든 어쨌든 반도체 장비주 전공정 장비주들은 앞으로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뭐 계속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계속 떠들어대길 거예요. 이쪽 좋다, 저쪽 좋다, 테스가 좋다, 원익 IPS가 좋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좋다, 뭐 유진테크가 좋다. 아마 계속 여러분들 아마 올해 지겹게 들을 텐데 조정받을 때 싸게 사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은 3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3,0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창구 아직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한화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최소 4월 초부터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다가 반등에 성공한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3.37% 오르면서 18,720원 선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매수가를 수복을 했습니다. 지금이 매도 타이밍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방산주들은 저는 좋게는 보는데 비중이 조금밖에 없네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IT만큼 방산주도 좋게 봐요. 그래서 신고점으로 얘도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비중이 많으면 지금 정도에서 저항대에 걸리니까 절반을 파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비중이 5%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한번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았다면 절반을 파는 게 맞지만 비중이 적으니까 신고점 올 때까지 그대로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PSP요. HPSP. 예.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도 높고 비중도 높아요. 매수가는 57,000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비중은 30%. 자, 네. 이것도 반도체 장비주로 이것도 회사가 괜찮은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여기서 인수합병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4월 16일 날에 뉴스도 대대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회사 입장도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박수 칠 때 지분을 좀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낌에다가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쪽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제 비슷한 기사가 나왔어요. 보신 적 있어요? 네. 봤어요. 그렇죠. 며칠 전에 봤죠. 근데 회사 네. 입장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을 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빠져버리겠는데,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일단 회사 입장은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닐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없는 얘기는 아니었겠죠. 뭐 기사가 뭐 그렇게 강하게 나왔는데 없는 얘기는 아닐 거고 분명히 그런 뉘앙스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인텔이 사든 엔비디아가 사든 아니면 뭐 중국 기업이 사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고 근데 최근에 장이 빠지는데도 잘 버텼는데 오늘 좀 빠지네, 그렇죠? 많이 빠졌어요. 다른 반도체는 많이 오르는데 여기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니 최근에 한 며칠 동안에 반도체 장비주이 다 떨어졌는데 얘는 안 빠졌잖아요. 아, 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여기가 이제 바닥 부근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버티셔야 돼요. 버티면 되겠습니까? 네, 버텨야 돼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때가 되면 움직이는데 지금 그 이슈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인수합병을 만약에 한다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됐고 엔비디아가 들어오든 아니면 중국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사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5조짜리라서 3조짜리라서 어쨌든 이거는 보유하셔도 되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양봉 나오고 나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흐름 짚어보기에 앞서서요. 아직도 나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여전히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놨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이나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살펴봐야겠죠.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 시각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대비 최대 12% 움직여줬던 주성, 지금 현재 이 시각 8.75% 여전히 높은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고요. 36,000원 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코스피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0.99%, 1%에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면서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650선이 무너졌습니다. 2,64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5종목 모두 다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특히 한번 삼성전자를 보시다시피 어제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바로 AMD와 4조 원 규모의 HBM3E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도체 시장 그리고 전체 코스피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1.78%가량 내리면서 77,2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17% 강하게 조정받으면서 현재 17만 4천원 선에 흘러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 하락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요. 지금 이 시각엔 파란불을 켜면서 0.14%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860선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면 에코프로가 오늘 다시 한번 거래를 재개했죠. 지난 9일부터 액면 분할 이슈로 거래 정지에 들어갔었던 에코프로 지금 6.67% 이상 오르면서 11만 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현재 이 주가는 지난 종가 기준으로 5분의 1 선에서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현재 알테오젠과 엔캠이 5월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엔캠은 현재 4%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28만 7천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과 코스피 현재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우리 시장 속에서 오늘 어떤 전략 계속해서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공개 방송 잠시 뒤에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일본 시장 지금 올라가지 않아요. 빠지고 있죠. 1.3%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좀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좀 빠지고 있고,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 항상 어떻게 돼요? 오후장 가면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이거 흘러내린다고 위험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 여기서 설마 쫓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겠죠. 이거 이러다가 오후장에 지금 전체적 종목들이 지금 흘러내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장중에 3%, 2% 다시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이게 보합으로 떨어지거나 오늘 시초가가 얼마죠? 33,150원. 그러니까 오늘 보합으로 빵으로 떨어지게 되면 33,000에 주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설마 여기서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수익이 났으면 좀 절반은 팔아주라 그랬죠. 안 팔면 아쉬운 얘기 나옵니다. 아, 그때 못 팔았네. 안 팔았더니 그대로 내려가고 종가는 마이너스로 돌았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절반은 팔아주세요. 그래야지만 오히려 더 안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IT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한미반도체도 지금 1% 줄었다가 2% 지금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고 오후장에 지금 IT주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밀릴 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장은 IT주들이 조금 빠지거나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주성 엔지니어링도 낙폭을 줄이면서 산승폭이 줄어들면서 수익을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절반 판 사람들은 잘 대기를 하고 있으세요. 33,000 내려오면 또 사겠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지금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잠시 뒤에 또 공개 방송에서는 또 IT에 대한 얘기 결국은 또 물려도 IT가 움직일 건데 일단 미국 시장에 더불어서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따가 일단 11시에 공개 방송 게릴라 공개 방송 할 때 많이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주가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넷패스 보실 텐데요. 매수가는 17,800원, 보유 비중이 좀 높습니다. 40% 싣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현재 0.57% 오르면서 17,560원 선에 흘러가고 있는데 고민이 참 많이 되시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넷패스는 뭐 올라간 게 없네요.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수익은 얼마든지 날 수 있으니까 갖고 있으세요. 지금 좀 올라갔던 애들이 빠지는 거지 올라가지 않은 애들은 많이 안 빠져요. 그리고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새벽까지 지켜봐야죠. 새벽 뭐 4시, 5시 혹은 장 끝나고 나서 시간 외에서 뭐 실적 발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우리나라 이제 내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장이 크게 뭐 변동이 없으면 이것도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올라갈 일이 더 많다. 근데 이제 뭐 19,000원 갔을 때 이제 거래가 좀 실려줘야 되는데 거래가 많이 안 들어온다 싶으면 19,000원에서는 한번 팔아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중이 좀 많거든요.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수익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으니까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또 주성 엔진이 아까 팔았죠, 그렇죠? 지금도 팔라 그랬고 내려오면 또 전략을 또 세워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저희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따라가시면서 저희 방송 이후에도 치밀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4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여전하고요.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오늘도 대마불사 IT주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부족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3,0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